여러분들 미국 증시 녹아날 겁니다. 대반도도 적을 것 같고 변동성도 클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단에 거기도 뭔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 잘 수익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소외주들 공략하면 이렇게 20% 30%짜리가 허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7월 25일이 바로 내일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는 날인데 이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20만 원 선 주가가 왔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를 가담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흐름. 오늘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네. 한 70%까지. 그리고 내일 뭐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내일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서프라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미국 시장에 너무 빠져갖고 같이 빠져서 시작할 때 실적이 반영 안 되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치지 못하고 깰 때 네. 홀베킹 매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70%를 담았어야 되고 내일 시장에 충격이 좀 있다면 30%를 더 담아야 된다. 네, 그냥 저는 엔캐리가 이제 끝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25일 SK 하이닉스와 30일 전에 요게 150엔 근처까지 가나 그러면 3조 정도 나올 거다. 이거 이길 매수 에너지 없다. 우리 금융처가 안만 받쳐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빠지는데 제가 24만 원에서 하락률을 한 15%냐 20%냐 둘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일단은 1차 하단은 들어온 것 같아요. 20만 원. 그리고 여기서 17, 18만 원은 바로 안 올 것 같아요. 네. 뭐 최악의 시나리오 나와도. 그리고 제가 이게 일주일 전에 이 그립이에요. 158. 아직도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부로 이제 왔어요. 여기 보시면 5월 3일이 151, 5월 16일과 6월 요 4일이 153, 4. 이제 여기서는 멈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변수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사퇴, 그 다음에 새로운 등장,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저는 달러가 좀 강세로 갈 것 같아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엔이 상대적으로 약세에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150을 깨는 것보다는 160엔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되돌림 파동이 뭐 158엔이나 160 가면 오히려 청산보다는 매수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그려드린 거죠. 삼성전자 7월 8일 11일 날 이 88,000원이 9만 원 가기보다는 우리는 100%다 팔자. 이게 저점에서 20% 올랐다. 그러면서 제가 요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82,500원. 오늘 이걸 깼어요. 82,000원. 네. 정가였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사려니 SK 하이닉스 하겠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여기서 되돌림 받자 7% 먹기 게임인데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2배 내지 3배. 요게 이제 제가 보는 게 네. 항상 이 저점에서 20% 이 시가상위 종목이 오면 암만 좋은 얘기가 난리쳐도 팔아라라는 전략을 세우거든요, 시가. 그러면 이제 눌림목 조정이 저점에서 7%가 78,000원, 9%가 8만원, 11%가 81,500원인데, 이 78,000원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갖고 이거는 굉장히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1%나 여기서 막아내고 되돌림을 다시 87,000원까지 줄 것 같아요. 그럴 때 SK 하이닉스는 이제 제가 빨간 선이 요게 20만 원, 최악 경우 19에서 20. 이제 20만 원 여기 왔으니까 저는 일단락은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파생 기준으로 보는데 네. 오늘 380을 붕괴했었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383까지 되돌림 줬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225포인트 빠집니다. 급락하죠. 얼마나 빠지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퍼센트로 빠지면 1.14. 네네. 19,500
500까지. 그런데 저는 나스닥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 시간외가 오늘 우리에 다 반영된 것 같고, 이거는 무슨 감각으로 보냐면, 야간 선물이 올라요. 네. 나스닥 선물이 220 빠지는데, 야간 선물이 오늘 저점을 안 깨요. 380.4를 지지해주고, 지금 381.5, 382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내일 테슬라가 분명히 220불까지 빠질 겁니다. 시가가 저가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 그동안 지지했던 이걸 돌파하면 이제 추세단원입니다. B파동.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하락이 775나 777.5까지 있겠습니까? 라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살짝 건드리나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여기서 19만 보고 가나 네. 요 차이인데 저는 그냥 오늘 감각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감각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그려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20만 원에서 7%, 11%, 이 11%짜리가 나오나 그럼 저는 팔겠습니다. 20만 원 70%, 19만 원 오면 100% 사서 21만 원, 2만 원부터 23만 원 사이에 매도하겠습니다. 요 파동이 5일에서 10일 사이에 나오나 보자. 왜 그렇게 짧게 잡고 가시는 거예요? 요번 파동이 네. 8월 28일까지는 진바닥은 확인 안 돼요. 엔비디아가 8월 28일까지거든요. 네. 그럼 아직도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가요? 예. 네. 그러면 엔비디아 니꼬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요새 또 저는 삼성전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꼭 양치기 소년 보는 것 같아요. 예?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굴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하자는 얘기는 제가 제자 중이나 이렇게 정보원 중에 평택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지금 조선일보에서 자꾸 나오는 HBM3는 됐대요. 근데 그게 결론은 뭐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추종해서 맞추는 게 너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고사양 3E 맞추다 보니까 이 약간 그거보다 못한 범용의 HB3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공장 거기에서 원래 네인드하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랬던 거를 시스템을 다 바꿔갖고 범용 반도체나 이런 걸 개조해갖고 HBM3를 하는데 이게 중국향이에요. 그러니까 저사양 HBM에 들어간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HBM3가 삼성전자에. 그러면 간단해서 엔비디아에 들어갔지만 원하는 고사양의 부가가치 높은 건 못 들어갔고 그거를 SK하이닉스가 커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걸 메꾸러 들어가는 꼴이니까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굴욕이다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 굴욕인데 네. 거기에 분푸는 실적은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0월달, 12월달에 지금 소부장이 또 주도할 거다라고 자꾸 보는 겁니다. 지금 박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범용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러다 보니까 8인치가 모자르는 거야. 8인치. 그럼 DBI-텍 딱 나오잖아요. 그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약간 지금 급락한 것 중에 7세미디어, DBI-텍, 그 다음에 또 SK하이닉스. 근데 SK하이닉스는 회피한 게 10%냐 20%냐. 요게 8월 말 엔비디아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A는 확인된 것 같다. B가 8월 달을 지배할 것 같다. C 확인은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노출 이후의 상황 보고 판단 보자. 9월 달 금리 인하까지. 그럼 벌써 2달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2달을 그림을 그려갖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이번 비파동이 10이나 20% 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이제 사십시오.
제가 한미반도체 121선 가까이 오면 13만 원, 14만 원 오면 사겠습니다라고 여기서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17만 원에서 그 이상에서는 하지 마시고 한미반도체 보세요. 121선 만나면 하세요. 이제 어느새 121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19만 5천 원, 20만 5천 원이 한미 반도체 13만 5천 원, 14만 5천 원에서 사자. 또 17만 원 오면 넘어가면 팔자. 이런 지그재그 파동이 2달 나올 것 같아요.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엔캐리 청산의 급한 매물은 저는 일단 일단락 됐다. 그 다음에 요거로 비파동 나오지만 추세 전환은 아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됐던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됐던 이쪽 섹터는 갖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10% 나와요. 이건 2배 가는 거예요. 그럼 20% 이상. SK하이닉스가 20% 가요. 그럼 40, 50%. 그러니까 관련 소부장들이요? 예.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요게 9월 달까지. 그러면 최근에 이쪽 섹터에서 각광받았던 게 그 CXL인데 여러분들 CXL도 다시 그대로 원위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엑스콘이 2만 4, 5천원에 팔아라. 그리고 17,000원, 오킨스전자가 9,000원 갔다가 제가 7,000원 초입 오면 사자 그랬잖아요. 그대로 다시 왔어요. 보세요. 뚫지를 못해요.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뒤풀이. 근데 요게 7,000원에서 9,000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30%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만약에 10% 갔어요. 그러면 요거는 20, 30%. 그 다음에 넘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20%가. 또 다시 24만 원 보고 한미반도체가 또 18만 원, 19만 원 봐요. 그럼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에 이제 돌아온 소부장이니 뭐. 그럴 때 이런 것들은 한 40, 50%. 그때 지금 산 걸 때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얘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PSP. 이거는 형 아우라고 보시면 돼요. 형님 아우. 그래서 제가 4만 5천 원만 가면 두들겨 팬다. 근데 요번에 2번 지지했던 자리를 뚫고 내려가요. 그럼 내일 SK하이닉스 보고 저는 얘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오히려 직전 저점 깼잖아요. 싸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V자 나올 수가 있다고요. 대신 4만 5천 원에서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를 엮어서 매수로 완료하냐 아니면 조금 템포를 좀 늦추냐 요거를 테슬라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뭐 장중에는 10%까지도 밀렸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썰렁할까요? 나스닥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대표님? 그래서 테슬라가 220불 네. 그게 220불이에요. 네. 오늘 8% 10% 빠지는 게 220불이에요. 근데 이거를 270불 때 생각을 하셨어야죠. 저는 그걸 생각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거의 56일 올리고 거의 더블 올랐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이 11% 빠졌는데 제가 동그라미 걸어갖고 이 상승폭의 반 빠지는 게 얼마냐? 24%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200불이에요. 저는 200불 바로 깨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깨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장 보면 사게끔 안 해줘요. 애매할 때 돌리고 또 간다 할 때 팔아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당분간 저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테슬라한테 들어올 때까지 220불과 250불 사이에서 2달간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20불에 샀어요. 이것도 10%에서 15% 뛰기라고.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 또 노이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믿었는데 뒤통수 쳤다, 뭐 그래서 보조금 후원금 철회한다는 등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갖다 예를 들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럼 뭐부터 할까요? 중국 관세를 무지 때릴 것 같아요. 그럼 중국 관세 때릴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전기차 배터리. 네. 그러면 전기차를 때린다 그러면 보조금 철폐하고 그럼 테슬라 입장이 딱 돼보세요. 나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주는 오히려 현대차 기아나 다른 보조금 받는 전기차 업체들이 후달리는 거지. 테슬라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쟁에서 보조금 하지 않는 거하고 붙으면 얘네들은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뭐를 머리를 쓰냐? 중국산 배터리를만 때리지 않는다면 그거를 부품으로 써버리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또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뒷마당으로 치고 들어간다고요. 멕시코 공장 짓느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라인으로 해갖고 뭔가 또 여러 가지의 방법을 찾을 거고,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전기차 부분을 잊어버려라. 오히려 경쟁은 이제는 평탄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새로운 업으로 로봇 연기된 게 언제 나오나 스페이스X. 그래서 요번에 제가 컨퍼런스 콜 할 때 네. 로봇하고 스페이스X를 어떻게 건드리나 봤더니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좀 강조했던 게 에너지 저장 장치 쪽 매출이 좀 늘 것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전번 일주일 동안 가장 히트가 한중 SS 급락대 사자. 오늘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37,8천 원이거든요. 네. 오늘 48,000원입니다. 일주일 만에 얘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 오늘 1시에 뽑아온 겁니다. 제가 캡처 네. 요번 자료만 한중 NCS가 1등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8% 정도예요. 44,000원. 그리고 밑에 단에 신성 ST나 서진 시스템은 없고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와요. RS 오토메이션, 금양, 그린파워. 그런데 이 전략 저장장치의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 중에 딱 3개를 꼽았거든요. 한중 SS, 서진 시스템, 신성 S. 얘네들이 제일 에너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얘만 가요. 한 종목만 가요. 네. 그러니까 3개 찍었는데 한중 NCS 사신 분은 35,000원대에서 거의 45,000원. 어우, 단기간에 큰 수익을 주는데 다른 것들은 이 서진 시스템 보세요. 안 움직여요. 거래도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신성 S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략. 한중 SS 팔아갖고 밑에 단은 내리자. 서진 시스템이나 신성 ST. 이게 같이 움직이는 시장 에너지가 아니네. 그러면 한 종목 먼저 가고 그거 쉴 때 밑에 종목 순환시키는 순환장. 그럼 이건 주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테슬라가 직접 고점 돌파 못하고 좁은 박스에서 지그재그 한다는 밑바닥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전력 저장 장치가 그나마 제일 에너지 자체가 큰 거라고 제가 배팅을 했는데 한 종목만 선도주 만드는 거 보고 2달간은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계속 여기도 순환에 박스밖에 안 나오겠다. 전체 테마가 끌고 가는 장은 아니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SS 쪽도 일단은 주도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제가 전번 시간에 가장 강조해드린 부분 있잖아요. 서학 투자자 빨리 팔아갖고 한국 들어와라. 20% 플러스 난 거 다 토해낼 거다. 네. 당연히 그거 다 녹아나고 있거든요. 그 28일 그 엔비디아 바닥 확인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미국 증시 녹아날 겁니다. 대반도도 적을 것 같고 변동성도 클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 단에 거기도 뭔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 잘 수익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소외주들 공략하면 이렇게 20% 30%짜리가 허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찾으면서 2달간 우리 거 해다가 9월 금리 인하 결정 나고 엔비디아 실적 보고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지금보다 제가 10%에서 20%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허다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학 투자자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2기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재료가 노출되면 주가가 올랐을 때 집중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대신에 이제 그 자금을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 움직이지 않았던 그쪽으로 가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한 주간의 흐름이 좀 어땠습니까, 대표님? 화성 밸브 가는 거는 끝내줬어요. 화성 밸브요. 네. 간단히 해서 그때가 예를 들어서 한전 기술이 이렇게 변동 줄지 몰랐어요. 끔찍하게 변동. 너무나 짧은 시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이때 재료 노출 때 파신 분이
진짜 잘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눌림목 주고 7만 5천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 8만 원 사시고 그쵸. 지금 저점에 하신 분은 네.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네. 저는 9월달 체코 특사 보내고 이것도 이제 저는 뭘 기다리냐면 웨스팅하우스 이벤트를 기다립니다. 웨스트하우스. 지금 이쪽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체코 원전 안 돼. 헐값이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면 또 특허 문제에서 이게 제대로 되겠어?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을 잘 정치적으로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대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 기업 자체로 특허 문제라는 건 안 된다라고 기각 판결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최종 결정할 게 정부다. 미국 정부다라고 확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럼 미국 정부가 지금 교체기에 딱 있잖아요. 원전 교체기요. 아니 이제 아, 트럼프 대선. 대통령 네, 예. 네, 네. 그러면 이게 체코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9월에서 10월 달에 특사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게 발동 거는 건 내년 초 같아요. 내년 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됐던 누가 됐던 확정된 다음에 거기서 뭔 이제 같이 비율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에다 얼마를 주고 이게 비율을 조정이겠죠. 그러면서 같이 짓는 거면 그럼 미국이 그걸 받을 때 저는 미국 시장 열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아,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때 더 많이 갈 겁니다. 네. 그러면 바닥 잡는데 2달이에요. 9월 달 가시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원전이나 이런 것들 들어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에 15불 때 SMR 팔아고 2달 동안 하지 마라. 이 논리가 똑같거든요. 그럼 2달 동안 이거는 바닥에서 8만 원과 8만 5천 원만 가도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에 반 왔을 때 밑에 사신 분 8만 원과 8만 원 걸리신 분 무조건 때리세요. 바로 안 갑니다. 그런데 수량은 반만 때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다시 또 9만 원 가서 이게 그때는 다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8만 원, 8만 5천 원대 다시 7만 원 오면 다시 사고 요거를 2달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모든 원전주 비슷합니다. 네. 대우건설이 됐던 한전 KPS가 됐던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2만 4, 5천 원 오면 다 팔아서 18,000원, 19,000원 다시 사자.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그 구조조정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 요새 노이즈 많잖아요.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상태가 돼야 될 텐데 대충 이럴 때는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감각을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그래서 원전주 다시 7만 원대 한전 기술은 저는 대장주하라고 그러거든요. 한전 기술 해갖고 7만 원, 9만 원에서 2달간 어떻게 움직이나 보죠. 그 다음에 중심값이 어떻게 형성돼서 금리 인하 때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체코 특사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어떻게 조절되고 미국 시장이 계속 SMR이 전력 설비 다음에 시장을 주도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대충 하반기 전략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속해서 들고 가도 별 큰 탈 없이 빠져나올 큰 탈 기회를 줄 것이다. 빠져나오긴요. 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아니, 것이다. 네. 저는 장담컨대 2003년 한전기술 20만 원 봅니다. 이게 제2의 제가 연초에 이 시간에 전쟁의 시대니까 전력 설비주만 집중해라 한 게 HD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아닙니까? 걔네보다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데 얘는 시간차가 필요해요. 네. 3년이나 시간차가 필요해요. 지금 그쪽은 미국에서 사신 분들 보면 진짜 그 변전, 변압, 정전 노하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집어넣고 대형 공장을 그것도 시골에다 져요. 조지아주 이쪽 보면 이게 옥수수밭에 이게 시골밭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뭐 그룹들이 공장을 왕창 져요. 전력 수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인데 그래서 뭐 HD 일렉트로닉 보면 오늘 서프라이즈 실적 나와서 와, 다 파십시오. 꼭 한미반도체 17만 원, 19만 원 사이에요. 이제는 저는 갈수록 수준은 지금보다 나빠질다고 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도 막 붙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변압기하고 이게 송전하는 거랑 저장하는 거랑 차이를 이제는 다 풀어서 너도 나도 다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HD 일렉트론이라고 LS가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도 나도 다 할 것 같아요. 나눠 먹기가 심해질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저는 경쟁도 심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항상 시장은 저는 뭐라 그럴까 이미 템버가 났는데 여기서 어나리스트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뭐 목표가 상향하고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냥 차분하게 이건 고가에서 그냥 박스만 나오겠구나. 크게 빠지진 않겠구나. 그리고 주도주가 뭔가 바뀐 거를 보자. 저는 그게 원전이고 K 재건이고 K 로봇이고 이제 테슬라가 요 위기를 저는 적에도 위성 갖고 풀 것 같아요. 이게 곧 UAM이나 우리 통신 인프라나 뭔가 이쪽 데이터 센터나 이게 또 AI도 연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도주는 또 소부장은 엔비디아하고 연결시킬 거라고요. 엔비디아가 죽으면 이 소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충 2달간 그게 확인되고 다시 주도주를 가려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조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엔비디아를 이렇게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 117불 여기서 쌍바닥 쓰리바닥 찍고 다시 140불을 찍어서 새로운 파동을 가느냐 아니면 100불을 깼다 가느냐 저는 아직 이거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저는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르는 기간을 일로 놉니다. 그러면 요번에 가장 중요한 맥점이 75불에서 140불 간 거를 43일 걸려갖고 1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일로 놓고 진폭도 일로 나요. 그래서 시간의 반, 가격의 반. 그러면 23일에 반이 21일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1일 됐는데 상승폭의 75%. 이 117불, 118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점에서 16%. 21일입니다. 대충 비슷하죠. 여기까지 뺐어요. 반이 얼마냐면 28%가 빠져야 돼요. 이거는 바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요번에 테슬라 실적 나오는데 쇼크라든지 뭔가 새로운 변수, 중국의 노이즈,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나? 저는 115불, 120불 사자, 125불, 135불에는 팔자. 요 좁은 박스에서 2달간 28일까지 지그재그 하면서 이게 수렴됐다가 122선이 쭉 올라오겠죠. 여기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는 8월 28일 이후에 보자. 그런데 저는 아래 확률보단 위의 확률. 이때가 범용반도체라든지 10월달 대충 9월달 오면 금리 불확실성 제거될 거고 네. 3, 4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노상 떠들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전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엔비디아한테 들어갔거든요. 범용반도체.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디램에. 그러면 요번 실적보다는 저는 2조나 3조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3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네. 예. 그러면 요번보다 2조, 3조 때가 10월 5일이나 7일 정도 발표할 거거든요. 그때 엔비디아가 치고 나오면 그때 소부장 이렇게 하죠.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사놓자. 이 전략을 또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소부장주들이 좀 많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좀 담아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K 로봇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도 좀 주가를 좀 봐주세요. 어느덧 주가가 8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네. 노이즈가 지금 많아요. 지금 합병 자체가 무산될 것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이게 노이즈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금강원에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뉴스 나오고 뭐 조정을 해보겠다. 근데 조정한다는 게 어떤 분은 뭐 그 합병의 지분 비율까지 이거 못 건드려요. 그건 아니겠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원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역부이자가 걸렸어요. 그러면서 120일 로보틱스가 평균가까지 이게 58% 급등했는데 얘가 10만 9천 원에서 지금 거의 급락 파동을 8만 원 초입까지 했습니다. 전 7, 8만 원에 사자. 얘 떨어진 거에 9만 원, 9만 5천 원에 치고받고 하자.
요 진폭이 얘도 2달간이 형성되면서 이 합병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가나. 네. 뭐 최악의 경우는 뭐 자진 뭐 다시 뭐 원상복구한다는 루머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두산 밖에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또 콩카불을 씌우는 다른 재료를 던질 것 같아요. 매도자의 시각을 보면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면 뭐냐? 여기다 떡 하나 주는 M&A 할 것 같아요. 두산 밖에 재원을 갖고 M&A를 두산 로보틱스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에 할 것 같아요. 그때 흥분하고 사지 말자고요. 여기도. 그때는 팔고 나올 자리가 되겠네요. 그것도 2-3달 안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설계자라면 10월 달에 터뜨립니다. 왜 10월이죠? 무조건 테슬라 로봇 10월로 연기했잖아요. 택시 로봇. 거기에 맞춰서 하지. 타이밍을. 그 전에 그 어떠한 공개 때 매도자 시갈 때는 최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먹거든요. 네. 한껏 에너지가 좀 높아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상장시키거나 뭐 하듯이 네. 전에 화장품 상장할 때 APR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매도자의 시각을 보면 APR을 높게 팔기 위해서 VT는 네. 급락시키고 경쟁해서 APR을 사라 했지만 제가 반토막 날 거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VT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뭐 KVT도 나왔 때도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상장 이벤트를 갖고 설명해 갖고 매도자의 시각이 어떤 거로 전개되느냐를 설명한 건데 두 종목의 주가가 완전히 엇갈렸죠. 그렇죠. 네. 보시죠. 이게 상장 시작하자마자 46만 원에서 APR은 20만 원 반토막을 시킵니다. 제가 그 공모주들은 매도세 시가면 여러분들 최고의 분위기 좋을 때 해놓고 꼭 반토막 시켜요. 왜 그 계산법이 나오냐면 상장시키기 전에 누구한테 빌렸거나 뭐 끌어당겼거나 뭐 미리 지분은 내 건데 숫자만 내 거지 다른 사람 주인인 것도 허다해요. 이게 이쪽 세상을 아시는 분들은 네. 지표는 내 이름 꺾였는데 이미 나는 다 팔았어요. 그런 지분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가는 그쪽 세상에서 움직인 평균 단가 에너지를 알지 않는 한 모르거든요. 제가 그 평균 단가가 2만 원이라고 그러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반토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미리 전환사채 단가는 얼마인지 리피싱 시킨 거는 있는지 이런 거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이에 이거 경쟁 VT는 이렇게 여기가 그때 14,000원 정도였습니다. 먼저 어떻게 올려요? 14,000원짜리를 4만 원까지 당겨요. 그러면서 요게 3만 원 넘을 때는 언론 플레이 들어가는 겁니다. KVT, 미국 거 난리 났다, 뭐 등등등등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거 반토막 만든 거를 40만 원까지 땡기는데 재밌는 거는 꼭지가 똑같아요. 6월 19일, 20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했는데 VT는 다시 땡겼어요. VT는 이거는 계속 흘러내리고 VT는 다시 또 쌍봉 모양. 뭐 미국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 지금 37,000원, 4만 원에서 팔아먹습니다. 이거 평균 단가 2만 원 아래짜리가 허다하게 무지 많아요. 이거를 설계한 매도자 시각의 설계자들 입장에 평균 단가 보면 이걸 더 끌고 가겠어요? 안 가거든요. 대표님, VT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KBT 쪽에서 화장품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 오늘 최근에 좀 다시 올라서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종목이 바뀌겠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종목의 순환은 될 수 있다는 관점이시네요. 이제를 건드리지 않은 대형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 아마존 연결고리로. 마치 지금 코스닥의 바이오주들 이상한 그 5년 적자에 저는 이걸 설거지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급등시키잖아요. 그럴 때 제가 편하게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미국 공장이 있는 바이오 시밀러 CMO 공장이 있는 종목이나 하십시오. 지금 72만 원, 5만 원짜리 삼바가 88만 원입니다. 네. 때리세요. 이제 100만 원 간다고 막 떠들 텐데 요거 남드세요 하고 때리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20만 원 아래에서는 때리지 말고 오히려 지금 18만 원 더 사세요. 저는 셀트리온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장 CMO 있는 기업들이 또 차바이텍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사놓고 25,000원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에너지가 죽은 거를 미국에서 커버하고 이쪽 에너지에 플러스 알파를 이제는 저는 금리 인하 환경 속에 미국의 공장 있는 바이오 시밀러 종목만 압축해서 전 바이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우량주입니다. 대표님 화장품 이야기하다가 바이오 쪽으로 넘어왔는데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 거죠? 다 미국 시장 마케팅 팔아먹잖아요. 네. 스토리텔링이. 중국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미국이 커버해줬다. 그리고 더 증가한다. 미국 사람들이 기초화장을 몰랐는데 K뷰티 해갖고 화장품 기초화장 뭐 7개, 6개 쓰는 걸 20개 똑같이 쓴다. 네. 이게 트렌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게 화장품, 음식, 엔터는 보이지 않게 사람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나 팬심을 이용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되니까 미국 쪽 시장 쪽에서 에너지가 나올 것들을 찾아야 돼야죠. 그리고 또 제약주에는 또 미리 생각하기 스토리텔링으로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너무 팔아먹었어요. 네. 그럼 다음 팔아먹을 건 미리 생각하면 전 탈모 팔아먹을 것 같아요. 탈모하고 좀 말라리아가 심하거나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코로나19 일본의 신형 또 코로나가 돼서 코로나 또 이 연골고리에 그러면 구제약주 중에 말라리아 하면 딱 나와요. 여러분들 말라리아 관련된 종목 그럼 구제약품 종목들의 저가주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억대로 하실 필요 없고 한 2, 3천만 원 종목을 두세 개 사갖고 한 30% 올라가면 때리고 나오는 그런 소외주 찾기. 그 다음에 또 탈모. 탈모하면 우리 유명한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동성제약하고 위더스약. 이것도 거래량 수급 보면서 또 이런 종목 찾기 스토리텔링을 해갖고 지금은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의한 테마장입니다. 지수는 두 달 금리 인하할 때까지 박스로 갇혀있는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오히려 짧게 이렇게 SK하이닉스 같이 급락돼 고점에서 20% 빠질 때 분할 두세 번 나눠서 사서 디프리 고점 돌파 못해요. 단타치기만 하고 그 환경 속에 걔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같이 급락한 거나 더 급락한 걸 찾아서 두세 배,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두세 배. 그리고 다른 테마들도 선도주 급등한 거 요새 급등한 거 따라가면 짱돌 맞습니다. 그런 거 피해 다니면서 아직 소외주 중에 거래량 들어오는 것들 찾아서 요것도 트레이딩.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창사 이래 상반기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종목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대응 전략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걸 75만 원 생각하셨어야 돼요. 88만 원에 그 재료 노출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료로 이제 100만 원 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100만 원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88만 원에서 100만 원 수익률, 초과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한 10몇 프로 될까요? 그거 포기하시죠. 그거 포기해갖고 탈모제나 이런 말라리아 관련된 종목 이런 거 잘하면 50% 에너지 나옵니다.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종목 찾기와 상대 수익률 비교.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까 전략자 한중 NCS 팔아갖고 서진 시스템이나 이거 가자 논리가 똑같거든요. 같은 테마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시소로 돌린다. 뭐든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주도주락은 재건주에서도 그래요. 재건주에서도 전체가 다 안 가요. 두세 개만 가요. 그러니까 재건주를 선택한 분들도 내 건 왜 안 가가 3대 7로 70%가 내 건 왜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요새 장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또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 K재건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노이즈가 많다, 말들이 많은데 K재건 쪽은 또 대표님께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주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종목들이 최근 또 움직였고 앞으로도 어떤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을지 투자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여기에서 먼저 발동 건 게 우량주에서는 HDD 현대건설 기계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가주에서는 SY 스틸텍. SY보다 SY 스틸텍이
제일 먼저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SY 스틸텍을 제가 이럴 때 의사결정 나무같이 디시전 트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SY 스틸텍이 갑자기 더블 났어? 혼자? 이게 뭐의 연결고리지? 그러면 SY, 재건. 그래서 데모, SY, 현대 에버다임, 히림. 요 네 가지, 그 많은 것 중에 요 네 가지 샘플링이 딱 뒀어요. 네. SY보다 데모하고 현대 에버다임이 급등했습니다. 상한가도 막 치고. 그런데 데모, 에버다임은 100%다 매도하고 SY하고 히림으로 내리자. 그리고 이 SY 스틸텍을 한정기술 원정 가신 분은 요거 단타 잘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매도 못했으면 다 토해내는 꼴이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재건주 갈 때 갔다 해서 옛날에면 또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조선,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석유, 그 다음에 피팅 업체가 같이 갔었는데, 요번에는 유가가 급락을 하는 중에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쪽이 오히려 급락을 합니다. 같이 안 가요. 옛날. 그러면서 피팅 업체에서는 화성밸브나 갑자기 55,000원 하던 부산산업이 84,000원까지 급등하거나 하는 갑자기 그 의샵 돌아가면서 한 종목, 두 종목의 스타 종목만 나오지 전체로 끌고 가는 게 안 나와요. 네. 요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딱 봤더니 시간에서 SY 스틸을 다시 상한가를 만든. 이게 팔아먹는 수법이거든요. 시간에서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 와 이제 다시 가. 이거 설거지 매매입니다. 이거는 2,000원대 하셨어야 돼요. 벌써 이미 저점에서 더블 나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SY 스틸텍 상한가 나왔어요. SG도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쪽 섹터에서 못 간 거 찾기예요. 저는 못 간 거 찾기예요. 가장 못 간 게 히림이나 그 다음에 SY나 그 다음에 뭐 또 여기도 종목 많아요. 못 간 거 찾자. 근데 거기서 굉장히 체크해야 될 거. 네. 거래량이 평균 20일 거래량에 두세 배 늘어나는 거를 찾자.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하지 말자. 이런 논리를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유가는 이렇게 하락입니다. 어느새 80달러를 깨고 77달러 선도 무너졌네요. 네. 네. 이게 다시 터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확인하는데 전 이것도 2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오늘 상한가 친 것도 보시면 러시아 쪽 뭐 한다. 뭐 재건 뭐 이런 에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재건이 되는 확실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갖고 푸틴하고 만나면서 뭔가 변화를 봐야 되니까 확인은 대충 내년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말잔치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저는 우리가 전에 현대건설 기계를 7만 원이면 단기적으로 다 팔자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목표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에버다임 보세요. 갑자기 급등하죠. 근데 저는 이럴 때 얘 가격이 과거에 얼마 전에 가격 위치냐. 요 최근 고점 가격이요. 347일 전에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네. 저는 이러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아니 300일 동안 이 늪에 그럼 이 밑에 있던 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데모는 246일 전의 가격이에요. 참 이거 견딘 사람들 대단하겠죠? 네. 그죠? 그러면 아직 여기서 50일 전 에너지 있는 것들 찾아요. 그게 히림, SY 이런 쪽 라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재건주는 종목 찾기 게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못 올라간 거 종목 찾기 게임. 먼저 간 거는 따라가지 마시죠.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선 대드 잡고 더 갈 것 같아도 저는 대드 잡고 이 게임은 털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재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 전력 설비 같이 큰 랠리 아직 안 줍니다.
그건 내년 가봐야겠어요. 네. 내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의 종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금 재건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일단 내년 3월까지는 계속 노이즈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매매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정치판인 것 같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뭐 트럼프 대세론, 트럼프 트레이드 따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크게 위축이 되면서 이제 캐머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노이즈가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저도 2차 전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2차 전지가 네. 저는 그럴 때 대장주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가 이번에 매도는 잘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저점이 88,000원대인데 이걸 다시 구경할까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근처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면 네. 여기 노이즈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 주가 조정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국이 주도하는 거 이거를 LG 엔솔은 3원째 배터리 했다가 이거는 고서양 비싸지만 이 저가 가격에서 힘드니까 또 뭐 공정받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것도 간단하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 뭐 이렇게 돼서 뭐 트럼프 되면 이게 또 공장 들어간 거 다 철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건하게 내가 서자마자 그냥 삭감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공장 들어간 사람들 이게 골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확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면 내가 언제 그 말했어?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확인되려면 내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뭔가 저가 매수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요번에 그냥 오르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하니까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주가는 싼 것 같아요. 이미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아직도 좀 길면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동안 나는 이거를 사서 들고 가면서 추세를 노리니 확인하고 할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산 거 다시 들어간 거 그냥 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갖고 보려고 그러냐면 네. 가장 나쁜 거 갖고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나쁜 거요? 네. 가장 나쁜 거. 아주 끔찍해 치를 따는 것들 갖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지마라고 설정했던 SK그룹 주가인데 아이고 SK 아이테크놀로지하고 네. SK 이노베이션하고요. 요거 갖고 오히려 에코프로는 저는 88,000원부터는 사겠어요. 그런데 이 SK그룹이 지금 합병하는 게 저는 이 문제의 그 발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가 어디 있냐? 이게 많아갖고 그냥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죠. 10만 원 선이 저점이었는데 또 올랐다가 다시 또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2만 원에 털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 합병하는데 그 12만 원 기회 줄 때 터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만 원까지 왔어요. 저는 이게 10만 원 지지하나 붕괴하나 그거를 확인할 거고 2차 전지 대장은 LG 엔솔 아니에요, 대표님? 왜 SK 이노베이션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가장 문제가 많으니까. 그룹 차원에서. 예. 네. 오죽하면 합병해갖고 SK 온 스콘이라고 별명 붙는 그 우리 전문가들끼리 스콘 하거든요. 네. 이 스콘이 말썽이에요. 여기 있네. 그래서 프로그 파워도 다 팔고 기다리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K ENC하고 SK 이노베이션 이거 할 때 요때가 할 때 이거 12만 원이었어요. 그죠? 털어라. 오죽하면 이걸 합병시키겠나. 이거 희석화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12만 요게 재료 합병 재료 나오는 날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쓰리 바닥이도 뭔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해야 2차 전지주가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세요. 근데 이게 6개월.
골 때리잖아요.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한번 보세요.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얘가 바닥 들어와야 돼. 이거 확인되지 않는 한 저는 2차 전지는 그거보다 소부장하는 게 낫고 재건주에서 순환되는 거 찾는 게 낫고 할 게 더 많아요. 그거 하다가 2차 전지 불확실성이 진짜 제거되는지 엔솔, 네.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 세 가지 XYZ 놓고 매일 삼각등선을 거놓고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안 빠지네. 그걸 확인할래요. 대충 1차가 9월달 금리나 확정했을 때 그때 확인할게요. 네,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2차 전지 주가들이 바닥인 건 맞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이승조 대표님께서 첨언을 하셨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은 대표님께서 정말 많이 조언을 하셨었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너무나 안 좋죠. 역발상 전략으로 좀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일까요, 대표님? 당연하죠. 당연한가요? 예. 제가 또 투자 역사상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네. 그룹 총수나 그룹 대표가 감옥 가면 산다. 네. 과거에 SK그룹 최태원 회장 감옥 갔을 때 투자 역사. 네. 정몽구 회장님도 감옥 가신 적 있습니다. 그때 현대차그룹 사놓고 저는 1년 잡니다. 어떤 걸 더블 이상 줬어요. 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룹 총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회사는 전문 경영이 맞을까요? 그럼 전문 경영이 맞으면 잘 돼요. 대주주의 탐욕이나 사욕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카카오는 제가 15만 원대 하지 말라는 건 이것 때문에 이 K큐브 홀딩스 대표의 김범수의 이 로얄 패밀리하고 이 창업 공신들 이 라인들하고 대판 싸워갖고 이게 성과급 갖고 대판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 결과가 그러면 쪼개갖고 상장시켜서 니네들 엑스트라 이 기간을 준 거예요. 이거 엑스트 할 때 따따상 우리는 그 흥분해서 사셨는데 이 공신들은 나 안 팝니다 하고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다 난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쪼갰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15만 원, 17만 원짜리가 3만 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 보시면 직전 저점이 3만 7천 원이에요. 네. 전 여기서 사겠습니다. 이때 6만 원까지 갔어요. 저는 여기서는 5만 원까지 보여요. 그러면 아니 이 상황에서 카카오가 뭐 갖고 가냐? 전 지금 1, 2개월에 당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할 거고 두 번째는 카카오 뱅크의 카카오가 없어질 것 같은 전 스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볼래요. 카카오 뱅크하고 카카오 요거 그리고 오늘 위메프 사고 터진 게 난 카카오의 플러스 알파예요. 왜요? 카카오도 지금 보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위메프 할 때 지금 예스24가 가듯이 지금 여행사들 지금 난리 났을 거거든요. 그럼 카카오 시장에서 하나의 또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제 시스템에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나 카카오가 여기서 조금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원체 나쁘니까.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기회까지는 아니라도 네.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바닥에 끌개를 잡아줄 것 같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래서 10% 에너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 재료로. 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업체에서의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플러스 쪽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커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제 이걸 정상적인 자금 재원을 메기 위해서 매각하나. 저는 이거는 시나리오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이번에 6개월 안에
네. 상장시키는 시나리오 만드나. 지금 그룹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지는데 상장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카카오는 네. 그런 거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전공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걸 팔거나 비상장 걸 어떻게 해서 상장시켜서 여기서 재원을 확보하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신뢰도 다 빵. 뭐 이번에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사모펀드 얼라이먼트가 1% 가서 SM을 지분하니까 거기에 간단히 얘기해서 국민연금과 K은행의 집합투자가 합쳐서 대주주 18% 있는 거 SM 공격하니까 SM에서 이때 카카오에 끌고 들어와서 어떤 작업이 들어왔어요. 카카오 엔터하고 뭔가 하려 해서 여기서 공격적인 의도적인 작업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감옥 가신 거고 이수만 씨는 얼마나 열받으면 하이브야 살려라 해갖고 백기사에서 이 사단이 다 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된 엔터 갖고 풀지 못해요. 그리고 백기사 역할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 여기도 다 엮였어요. 그래서 제가 엔터에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다른 쪽에서밖에 안 돼요. 카카오뱅크의 다른 주주 이용해서 가서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모빌리티. 지금 앞으로의 그 모든 에너지는 저는 이제 그 K 인공위성 저궤도위성 니꼬로 K 로보택시 니꼬로 K 자율 SDV 이건 현대차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니까 지금부터 한번 그걸 노리고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